안녕하세요. 육아에 대해 고민과 어려움이 많으실 여러분을 위해 전문적인 육아 정보를 쉽게 전달해 드리러 온 아동심리 전문가 이다랑입니다. 굿앤굿 행복육아 캠페인을 계속 함께 동참하여 오늘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현대해상과 함께 제가 실질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최종 목표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한 논문에서 말했듯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마음도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자율성과 주도성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율성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한 연령부터 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자율성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주도성 발달의 시기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율성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 있게 주도하면서 끌고 나가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성이 있어야 주도성이 가능하며 양육자가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특히 자기 주도성이 높은 아이는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놀이는 아이가 자율성과 주도성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돌이 지난 이후부터 아이가 무언가를 탐색하면서 놀이할 때 세모 모양은 어디 있지? 빨간색은 어디 있지? 이렇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지시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아이가 하는 방법을 따라가 주면서 지지해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네 하면서 가면 엄마 아빠도 똑같이 네 하면서 따라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지요. 아이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 그리고 선택한 방법이 의미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자라납니다. 간혹 엄마 아빠와의 놀이에서 아이가 많이 주도하면 또래 관계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늘 뺏기는 아이들은요, 또래와 놀이할 때 서로 맞추어주고 이끄는 것을 견디기 더 어려워합니다. 어렸을 적 형성된 자기주도성이 성장 이후 공부나 성적에 영향을 줄까요? 물론입니다.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일정한 시기에 왔다 가거나 또래관계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 이런 것처럼 마음에 굉장히 든든한 어떤 핵심이 되어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주도성이 잘 발달한 아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든가 자신의 삶을 잘 이끄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기주도성은 자기가 스스로 시작하고 끌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아이에게 주도성 발달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취침 시간도 좋고요. 미디어 사용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어떤 시간을 지정해 주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알람을 맞추도록 주도성을 주는 것이지요. 6세에서 7세 이상부터는 땡땡이의 날 이런 것들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주도할 수 있는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정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게 해보는 것이지요. 공원에 가거나 집에서 뒹굴뒹굴 하기 등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이 3시간 땡땡이의 날에 대한 예산을 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 사람당 2만 원씩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줘 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경제교육까지 일석이조 해볼 수 있습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본인의 선택을 고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줄 때 분명한 규칙이나 경계가 없으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놀이입니다. 언제나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놀이는 너의 놀이야. 일정한 한계를 지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줄 때 부모가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지금 이 상황은 너에게 선택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야. 다른 상황에서 너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분명하게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더 안전하게 주도성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좌절은 아이에게 조절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집 부릴 때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 저는 잘 안 써요. 왜냐면 누구 닮은 건지 알기 때문에. 저 닮았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에 따라 주도성 발달에서의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떤 범위 안에서 선택과 주도가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무엇이든 잘 못하겠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반응 중 하나는 땡땡이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까? 해봐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 네가 뭐가 필요한지 도움을 생각해봐라 라고 함으로써 도전을 위한 격려를 함께 줄 수 있는 적절한 화법인데요. 크고 복잡한 과제는 아이가 주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든지 하기 싫어하는 아이는 두꺼운 책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안 하겠다라고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가 몇 페이지인지 함께 세어보고 오늘 하는 것은 몇 페이지를 너가 결정해 볼래? 작은 페이지를 아이가 목표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목표를 제안하는 것도 아이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아이를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소극적인 아이는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자기 주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은 이전에 아이가 비슷한 것을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격려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가 예전에 했던 어떤 거와 되게 비슷한 거야. 네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전 성공 경험을 지금의 이제 과제와 함께 연결해주면서 격려해주는 것이지요. 이제부턴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를 통해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놀이, 도전, 오늘의 미션입니다. 종이에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적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미션을 뽑고 해내면 달력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미션을 완성하면 보상을 주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해주거나 원하는 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놀이는 도전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직접 정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취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놀이를 통해 취향도 존중해 주시고 아이의 주도성도 좀 더 키워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놀이는 도전 계획왕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시간까지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실패했을 때 크게 좌절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격려해줘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맨날 속상해하면 어떡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가 속상해서 물건을 던진다.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너무 슬프구나 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엄마 아빠가 보니까 너 지난번보다 되게 더 빨라졌어.
과정과 노력에서 아이가 달라진 지점을 반드시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도 져서 속상하단 말이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기준이 결과 말고 다른 것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좌절하는 아이들에게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질적인 보상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2만 원 정도 보태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제안을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 개념이라든가 스스로 무언가 계획하는 힘까지 같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아이가 보면 되게 싫어하겠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과정을 부모가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